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의 김한 한겨레 20일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리아는 머니머신. 네. 예. 김환은 단독머신. 예, 단독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뭐 한 8년 만에 돌아온 큰 장입니다. 큰 장이에요? 뭐 많은 기자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8년 만이라고 하면 이제 2016년 17년 국정농단 사건 요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뭐 국정원 자료가 세상에 다 나왔을 때니까 예. 신나던 때가 있었죠. 요즘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본 이 기사 중에 하나예요. 월요일 날 이 기사가 나왔던 월요일 나왔습니다. 자, 제목이 이제 한겨레 20일하고 뭐 한겨레하고 둘 다 좀 나왔는데 한겨레 20일 제목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독 명리학자 류씨 김건희 여사 명품 백수수 등 위기 때 저 감옥 가요 조언 구해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명리학자 혹은 역술인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뭐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마지막 이제 상담을 했던 때이기도 하고 작년 12월 무렵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12월 무렵에 대해서 조금 상황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말에 서울의 소리가 이른바 이제 명품백을 받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예. 그리고 12월 14일 날 결정적으로 뉴스타파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넣는 거에 녹취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가장 최고조에 달할 때였는데 예. 이때 김건희 씨가 명리학자에게 대뜸 저 감옥 가나요?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래 그 전에도 교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명략자에 따르면 최소 자기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한 5-6번. 이 5-6번은 다 공적인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상담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변호사한테 보통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명리학자한테 이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종교학자들한테 취재를 했어요. 종교학자들한테 취재를 이런 하셨나요? 심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왜 이러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혹은 이제 대통령 부부가 가장 이제 공적인 가치가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깊거나 신앙이 있는 사람도 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공적인 일을 판단할 때 그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건 그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사회적 상식에 속할 텐데 저희가 취재해 본 결과 김 여사가 이제 그런 상담 문의를 구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다 공적인 순간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심리는 무엇인가? 근데 종교학자들은 한 2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불안할 때 자기의 이제 믿음에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거에서 공사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큰 권력을 가졌을 때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공적인 일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이제 착각,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닥쳐온 사법 위기, 명품백도 받았고 직접 주문한 녹취도 공개됐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법적으로 불안해졌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조언을 해줄 율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렇죠. 가장 잘 알지 않나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문의를 명리학자에게 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뭐 완전히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되는지 매우 궁금해요. 그 여의도에 있는 인사가 제보를 해줬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썰이죠. 그때까지는 이제 썰이고 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뭐 재밌지 않냐 이렇게 이제 사담을 주고 받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은 했어요. 이게 확인이 될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뭐 좁히면 김건희 여사와 어떤 주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제대로 확인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영역이고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확인이 좀 어려운 영역. 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명략자의 이름을 듣고 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단 류씨인 거는 이미 밝혀졌어요. 뭐 JTBC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보도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명략자로 저희가 이제 예약을 어렵게 해서 찾아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예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약했죠. 그러면 또 사주도 보고 오신 건가요? 예약을 하니까 가니까 이제 데스크에 앉아 계신 분이 누가 볼 거냐.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얘기를 해야지 후배 기자랑 둘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년월일과 생시를 얘기했더니 바로 뭔가 컴퓨터
컴퓨터로 프로그램이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주궤라 그러죠. 이렇게 한자가 들어있는 그 사주궤에 저의 이제 사주가 쫙 프린트돼서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갖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갖고 들어갔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제보하신 분이 저도 아는 분인가? 저도 여의도에 아는 분이 많아가지고 뭐 아시겠죠.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윤석열 2019년 말에 이 류 씨 이제 이 류 원장이라고 부를게요. 류 원장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풀면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사주로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때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연락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주 이 이제 명리학자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천기누설을 하는 것처럼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때는 검찰총장 시절이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선 주자에 오르락내리락할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 들어갈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한 시점이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막 부상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공세적으로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뭐 자택인지 자택 근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가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처음 이제 상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대여섯 번 텔레그램으로 상담도 하고 상의도 문의도 하고 그런 다음에 자동 삭제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지워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몇몇 분들의 전원으로 지금 기사를 이렇게 쓰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전원으로 쓰는 것과 이제 확인을 100% 하는 것과 이렇게 실명으로 쓰는 거가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완전히 확인이 안 되는 거는 전원으로도 쓰지 못하고요. 완전히 확인이 되면은 실명으로 쓰는데 그 중간 단계 이거는 분명히 혐의 아니면 의심이 가지만은 지금 100% 확인이 안 돼서 전원으로 지금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본인 외에도 더 있다고 안다라는 여의도의 핵심 관계자가 지금 얘기를 했다는 분야별로 7, 8명이 더 있는 것으로 한다. 이거는 지금 정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 명리학자 한 명만 취재를 한 게 아니라 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 여의도의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그 사주나 뭐 점을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취재를 했는데 그 일단은 이 명리학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자기 외에도 또 있는 것으로 안다. 자기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한 7, 8명 수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저희가 이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공, 건진, 뭐 명태균도 법사계열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 본인은 이제 정책 책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통령실 이전할 때 미리 가서 털을 봤다는 백재건 씨 뭐 이런 분들이 이미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되기 전에 만남을 주선했던 무속인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무속인인데 뭐 이런 분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개별적으로 아직 뭐 기사로 쓰진 않았지만 접촉했던 다른 이제 말하자면 무속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한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한 번도 점을 봐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보신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약간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당신은 사주의 이런 명리학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시까지가 필요한 게 있고 생시가 필요 없이 보는 분들도 있고 아예 생년월일 없이 관상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서 사실 여사님이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는지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저도 이제 안 믿어요, 사실은. 뭐 이쪽에 있던 뭐 사주나 뭐 이런 거를 안 믿는 편이고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가지고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또 이거를 또 뭐 굉장히 근거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관상 쪽보다는 이제 뭐 사주 쪽은 또 근거가 있는 거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제가 그분들이나 뭐 이렇게 다 존중은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종교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가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인사죠. 누군가를 발탁할 때 사주를 즐겨본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라는 건데
제가 다른 국민의힘 분한테도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를 정권 초기에 이건 또 유튜브 한겨레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네. 또 그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확인이 된 거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이거를? 지금이 한 정권 4년 6개월 정도 됐을 때면 네. 아마 얘기들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굉장히 광장도 역동적이고 상황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정권 정점에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들 조심스러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사자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주나 이런 거를 예. 보고 대통령실에 갔다라고 이제 말할 당사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 인적 구성이 한 100여 명 이상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비하면.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취재를 이어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만났던 여러 명의 이제 청와대 비서관 중에 그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거를 근데 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나도 그냥 대통령실에 있을 때 들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모두가? 그 정도예요? 시사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다 이렇게 인정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파다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멘트에서 유의미하다고 한 건 어쨌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 직접 근무했던 분이 그리고 본인의 어떤 말하자면 부서를 꾸리는데 이력서라든지 이런 작업을 했던 분이 얘기한 내용이라서 물론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그걸 하지 않았고 뭐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건 저희가 이제 복수의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생년월일 시를 따로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연월 일은 보통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확인이 되지만은 이게 실제하고 또 다른 경우도 있기 있죠. 때문에 그런 거를 물어봐야 되고 특히 시간은 태어난 시간은 거기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따로 물어봐야지만 사주라는 게 4개의 그렇죠. 기둥이니까 연월일 시가 이제 있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따로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이어가고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사주를 모른다 당신은 이 무속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꼭 사주를 봐야 되냐. 뭐 생년월일만 알면 볼 수 있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력서에는 사진이 붙기 때문에 관상도 볼 수 있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기사를 쓰다 왔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 자체가 삶의 고비고비마다 무속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사회적 커리어의 출발점이 된 논문이 뭡니까? 운세와 관련된 거거든요. 운세가 이제 온라인 쪽에서 있는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거를 박사 논문으로 쓰는 경우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운세를 갖고. 흔치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커리어가 출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명수 기자와 7시간 녹취록에서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거든요. 그때 어떤 이름이 등장합니까? 무정이라는 도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정이라는 도사가 맺어줬다. 39살 이후에 본인에게 결혼하라고 했다. 윤석열하고 잘 맞는다고 했다. 그리고 성격이 그 명태균 씨가 한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죠. 김건희가 남자 성격이고 윤석열이 여자 성격이라 잘 맞는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무정한테 듣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인 결혼도 결국 도사님 말씀을 듣고 도사님의 소개로 한 거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손바닥 왕자 사건. 손바닥 왕자 사건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 지역 주민 할머니가 노인분이 응원하라면서 써줬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지만 당시에 이제 같은 당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을 퍼부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도 그게 하필이면 왜 그 할머니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줬을까? 여전히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던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건진법사라고 하는 분이 선대위의 고문으로 활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건진법사는 도사 계열의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뭐 사진도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 이제 어떤 도축 사진이라도 이런 걸로 죄를 지내는 게 이제 알려지고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인사에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정책 메시지나 뭐 캠페인에도 일부 관여를 했다가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사퇴한 거 아닙니까? 뭐 그 이후에 지금 최근의 국면은 뭡니까? 명태균 씨 국면인데 이 명태균 씨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제일 화제가 된 발언이 뭡니까? 장림 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본인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미륵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미륵보살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뭐 공적 영역에서
이름을 알린 지가 꽤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 어쨌든 공적력에 있었던 사람인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무속적인 선택, 무속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저희 기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수위나 캠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공적인 판단을 내리는데도 이런 일이 개입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여기에 주목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본인이 감옥 가나요? 뭐 이런 거는 개인의 이제 뭐 사생활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누군가를 면접을 보면서 사주를 내라고 해서 그걸로 결정을 했다라면 이거는 뭐 게다가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거를 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지난 정부나 혹은 뭐 지지난 정부 같으면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력서를 받다라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사실. 뭐 그러겠죠. 예를 들면은 뭐 노무현 정부 때 권양숙 여사가 봤다라든지, 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이력서에 이자만 나와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을 텐데 지금 되게 이제 제가 뭐 후배 기자들이랑 농담으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되게 하드코어한 국면인 게 여사가 이력서를 받다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더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해버리는 이제 국면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너무 낮아졌다. 그러니까 역치가 올라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원 산단에 명태균 씨가 개입한 사건이 K스포츠 미르에 직접적으로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보다 훨씬 더 양상이 나쁩니다. 훨씬 더 관여도가 높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을 만드는데 다 기여를 했는데 사람들이 K스포츠나 미르재단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발견됐을 때 어떤 분노, 반응, 충격 이런 걸 받지 않고 그래 저것도 저렇게 했구나 뭐 이러고 지금 많은 이런 분위기라서 사실 이제 여러 굉장히 중요한 기사들이 보태지고 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명태균 씨는 지금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뭐 이거를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가 오늘 뭐 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뭐 마산역 정비하는 것도 뭐 개입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이제 UAM 그래서 도시명 이동수단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거죠. 이거 시범 사업을 선정하는데도 개입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뭐 도시 정비하는 거 거기에서도 이제 종을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도 문의를 해가지고 뭐 1조 원이 더 든다 공무원이 와서 답변한 뭐 이런 정황까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향신문에 인터뷰한 창원시 관계자 또 제가 누군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멘트가 인상적이더라고요. 관여하지 않은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여하지 않은 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의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은 일이 없을 거다라는 수준으로 이제 멘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서 벌어지는 뭐 입법도 기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벌어진 모든 일들에 명태균 씨가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속속 정황으로 확인되고 있고 창원시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부터 오늘 나왔던 게 눈에 띄는 게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한홍 의원이 구속 전에 명 씨를 접촉하거나 뭐 이걸 회유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화를 내는 목소리 이 부분을 조금 공개를 해달라.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요 목소리가 공개된 직후라서 이거를 뭐 일종의 물타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가 조건을 걸었다라고 그래요. 나를 구속시키지 말아달라.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윤한홍 의원은 이 녹취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나요? 명태균 씨가 이런 녹취를 갖고 있다라는 걸 윤한홍 의원은 어떻게 알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라라고 화를 냈다라는. 설명하는 녹취가 나오기 전에 윤한홍 의원이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시점으로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윤한홍 의원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이 생각. 그럼 예를 들면 대통령이 화를 낼 때 같이 있었나? 아니면 그래서 알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 이런 의심들이 드는 거죠. 일단 윤한홍 의원이 근데 명태균 씨랑 굉장히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거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예전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이 사기꾼이니까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명태균 씨도 고비마다 이렇게 윤한홍 의원을 견제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나온 보도들을 보면 창원 의창을 둘러싸고 거기서 이제 박한수 의원을 지사로 출마시키고 어떤 판을 짰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그 지역 선거구에. 근데 거기서 윤한홍 의원이 그때 경남지사를 나오려고 했었고 윤한홍 의원이 홍준표 시장 시절에 부시장이었거든요. 또 오래전부터 경남지사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좌절된 관계고 뭐 이런 관계죠. 일단 윤한홍
윤한홍 의원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궁금하고 윤한홍 의원이 독자적으로 지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독자적으로 왜 굳이 윤한홍 의원이 이거를 명태균 씨에게 이 위험한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모든 걸 녹음하고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했을까? 그럼 이건 윤한홍 의원의 독자적인 플레이인가? 이 부분에서 상당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화를 내는 그 장면 그 당시에 옆에 있었거나 아니면 화를 냈다라는 그런 녹취가 있다라는 건 윤한홍 의원이 사전에 입수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그러니까. 있어요.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이 화를 낼 때 있었거나 아니면 지역 정가에서 명태균 씨가 뭐 그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어서 아 그런 녹취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그거 하나만 공개해주면 안 되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일단 윤한홍 의원이 이 녹취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는가 이걸 좀 밝혀야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내가 지난달 23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표가 지금 최근에 창원지검에서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를 네. 받고 나왔는데 검찰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혐의는 수사 범위가 아니다. 네. 라는 얘기를 검찰이 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검찰이 일단 명태균 씨를 구속영장 청구할 때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언론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의심적인 눈으로 보면 검찰이 여전히 수사에 좀 미온적이다라는 시각에서 놓고 보면 예. 명태균 씨 관련된 혐의가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조작 부분 그거를 토대로 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인데 검찰이 그 부분에는 여전히 수사가 좀 미온적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검찰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좀 수사 상황을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대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김태열 미래한국 연구소 소장이랑 그 돈을 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간에 대지를 한다고 하니까 수사가 어디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박강훈 변호사가 이제 김한매 대표 대리인인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했다라는 걸 전했어요.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 금지를 담은 공직선거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유로 들었는데. 네.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으로 뭐 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검수완박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으로 다 고쳐가지고 이거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궁색하게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6년도 검찰이 예. 최순실 씨를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가 뭔지 아십니까? 뭐였어요? 직권남용입니다. 근데 최순실 씨는 공직자가 아니에요. 민간인인데 예. 직권남용을 적용했거든요. 거의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모했다라는 거였어요. 공무원과. 그러면 이 논리를 명태균 씨한테 적용하면 예. 명태균 씨도 민간인이었지만 지금 공모에 개입한 것들이 직권남용 혐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직권이라는 건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냐 그 권한은 예. 이 부분을 생각하면 결국엔 이게 위로 올라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김영선 공천을 따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은 윤석열 검사였다. 그렇죠. 예. 공소를 유지했던 건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한동훈 검사였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 기자와 함께 추격자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